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위치한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습된 전통건축물의 부재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이곳에 지난 7월 특별한 부재들이 공개됐다. 알다시피 2006년 사업이 2005년부터 14년까지 약 4천여 점에 달하는 이 역사의 조각들은 본래 100년 전 조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하나의 건축물이었다. 그리고 100년 전 일제강점기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일본 땅을 밟았을 이들처럼 고국을 떠나 긴 세월을 보낸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지난 6월까지 공개됐었는데 한 건물이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제 이 바늘땅이 저희가 거기 북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환지본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가 있던 장소 돌아가야 된다. 석조물들은 꽤 있지만 이렇게 목적 건물에 완전히 이쪽 이동단 사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것을 다시 원형대로 가져간 건물을 다시 원형에 맞춰서 해체하고 돌아왔다는 데는 점에서는 아마 첫 번째 사례지 앞으로도 그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調べていくうちにですね、あの建物が、亡くなられた方の魂を安らげるというか、指導であると、祈りの場所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まいりました。でそれが分かったと同時になおのことこれはやはり故地に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ような、思いが一層強くなりました。 잊힌 역사였던 관월 땅의 시간이 100년 만에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일본 도쿄도 남쪽에 위치한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사무라이의 도시로 유명한 이곳 가마쿠라는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된 곳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140여 년간 지속된 가마쿠라 시대는 일본 불교사에서 가장 번영한 시대로 당시 세워진 사찰과 문화재를 보기 위해 연간 2천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이기도 하다. 그런 가마쿠라시를 찾는 여행객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명소가 있다. 바로 간토 지역을 상징하는 명소이자 사찰 고덕원이다. 정토종 사찰인 고덕원이 유명한 이유는 그 풍경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 3대 불상 중 하나인 가마쿠라 대불이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담기에도 벅찬 이 불상은 무게만 121톤에 높이 약 11.3m에 이르는 거대한 청동 아미타불 불상으로 일본의 국보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일본의 국보 뒤편, 관광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곳에 일본의 건축 양식과는 다른 이질적인 건물 한 채가 있었다고 한다. 그 건물의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해왔다는 이곳의 주지 사토 다카오 씨. 2002년 이곳의 주지로 부임해왔다는 그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게이오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다.
ずっと文化財の仕事をしてまいりましたので、文化財をその歴史的なコンテキストから切り離して保存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のが私の持論です。住職やってる間に、文化財的な調査研究はやっぱりできる限り進め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した。ですから、それこそ2015年には、国庫補助金をいただいて、このご尊像大仏様の平成の大修理大調査って呼んでおりましたけども、50年に一度の大きな調査も行いました。そして、三門の仁王像、これ江戸中期のものですけども、東日本大震災の後かなり傷みが激し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その解体修理も行いました。最後の自分自身にとっての最後のお仕事はもう観月堂だなというのを、その2つを終えた時に、やはり強く思っておりました。지금은 바닥돌과 좌우 석등만이 남아있는 이곳에 사토다 카오시의 마지막 과제처럼 남아있었다는 관월당. 관월당은 고덕원에서 관음보살을 모시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고덕원 경내의 다른 건축물과는 그 모습이 달랐다. 지붕의 모습부터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대표적 형태인 맞배 지붕을 하고 있었던 관월당. 그렇다면 관월당의 건축 양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韓国由来の建物だということはもう幼い頃から聞かされておりました。 1200년대 전후 세워진 고덕원의 과거 지도에서는 관월당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관월당은 고덕원이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약 700년 이후에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もともと観月堂の部材が、ソウルからこの日本に運ばれたのは1924年のことだと聞いてます。 관월당이 고덕원에 자리하게 된 배경에는 한 인물이 있었다. 스기노 기세이. 그는 일본의 주요 증권회사 중 하나였던 야마이치 증권 주식회사의 초대 사장으로 근대기 일본 경제계의 주요 인물이었다. 그는 1924년 조선식산은행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했다고 한다. 사실 1924년에 조선식산은행이 스기노 기세이를 초청한 이유가 바로 1920년대 초반에 그 경영난에 빠졌던 조선식산은행에 여러 공채를 굉장히 많이 사주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선식산은행은 굉장히 스기노 기세이에게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스기노 기세이에게 뭔가 금전적인 어떤 사례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금전적인 사례를 이제 거부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이런 건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스기노 기세이가 그것을 수긍을 하고 그 관월당 건물을 받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기노 기세이는 건축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 상당한 관심을 갖는 애호가였다고 한다. 건축물은 도자기나 회화 등 비교적 부피와 무게가 적은 문화재와 달리 운반에도 비용과 수고가 많이 든다. 그럼에도 금전적 이득도 마다한 채 큰 돈과 정성을 들여 건물 전체를 일본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가 이토록 관월 땅을 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순정효 황후의 아버지인 윤태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순정효 황후를 순종과 함께 결혼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런 막대한 빚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시구 개정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길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토지가 잘려나간 흔적들이 좀 보여서 그런 부지의 건물이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일본에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조선 왕국 내에 속했던 월궁전이 일제의 시구개정이라는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 궁 밖으로 밀려났고, 그 건물을 스기노 기세이가 옮겨온 곳이 지금의 관월 땅이라는 것. 담보로 잡혀서 이 건물이 조선식산은행에게 넘어갔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관월당과 관련한 여러 증언들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 단계인 이게 어떤 용도의 누구의 건물이었고 그래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담보로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스기노 기세이는 관월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건물 전체를 해체해 고국 일본으로 가져간다. 관월 땅이 조선을 떠나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도쿄 메구로구. 이곳에는 스기노 기세이가 애정을 쏟아 가꾸던 그의 저택이 있었다. 지금은 어린이 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과거 스기노 기세이의 저택이 자리하던 곳이다. 수천 개의 조각으로 해체되어 바다 건너 일본에 도착한 관월 땅은 이곳에서 다시 제 모습을 찾아 복원된다. 그런데 10년 후 스기노는 이 터를 뒤로 하고 관월 땅과 함께 또 한 번의 이사를 감행한다. 그런데 이제 이 스기노 키세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고야에 가가지고 살았을 때 폐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또 하게 되고, 이 폐병이 깊어지면서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집 안에 그렇게 좀 불당의 형식으로 또 썼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이 폐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관월 땅에 있었던 가마쿠라에 가가지고 요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고덕원에 가가지고 이런 불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좀 잠정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 부분인 거고요. 폐병을 얻어 건강이 악화된 스기노 기세이는 1934년에서 1936년 사이 가마쿠라시에 위치한 고덕원에 관월 땅을 비롯한 자신의 저택과 물품들을 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덕원 근처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 후 고덕원과 관월 땅을 오가며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그렇게 조선에서 온 관월 땅은 일본의 사찰 한 구석으로 옮겨져 고국의 모습을 간직한 채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자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관월 땅은 경복궁과 관련한 건물이었을까?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한 칠궁. 조선시대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후궁 7명의 시인이를 모신 사당이다. 그런데 이곳 사당의 건축 양식이 관월 땅의 모습과 닮았다고 한다. 실제로 2010년 종교계를 중심으로 관월 땅에 관해 논의했을 당시에는 이 건물이 경복궁 내에 있었던 전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칠궁에는 5개의 사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건물은
경우궁과 선희궁이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경우궁과 선희궁이라고 하는 건물은 아주 대표적인 이제 사당 건물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관월당과 마찬가지로 앞면에 전태를 두고 있고, 전면이 3칸, 측면이 2칸, 그런 형식으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월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목조 건축물로 평면에 개방적인 전퇴를 두고 나머지 3면의 화방벽을 둘렀으며 전면 겹처마와 배면 호처마로 구성되는 맞배 지붕을 가졌다. 기둥 하나에는 대들보 5개를 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좌우 측면에는 보를 맞대어 설치하였는데 건물 앞쪽 기둥에는 장식이 덧붙은 공포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뒤쪽에는 단순한 민도리가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건물 내부의 경우 천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지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연등 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노출된 천장 구조는 파련문으로 초각하고 단청을 칠했는데 이것은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왕실 건축의 파련대공 초각과 매우 유사한 건축 양식이다. 관월당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 단청이다. 세월이 흘러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단청 문양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건물의 위계를 증명한다. 단청 자체가 이미 위계의 상징입니다. 단청은 건축의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청은 옷 중에 비단 옷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단청 자체가 규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단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물의 위계를 어느 정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청 중에서도 어떤 무늬를 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위계가 세부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관월당에는 대표적으로 운보문이라는 문양이 쓰여 있는데 운문, 구름 무늬와 보문, 각종 보물 무늬를 조합한 문양을 운보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시대의 운보문은 왕의 용포 또는 고위 관리의 그 관복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쓰였던 최고 등급의 최고 위계의 문양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무늬, 그다음에 채색법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격식,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격식 기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단청의 형식 면에서도 위계가 높은 건물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빛과 바람에 의해 빛바래진 외부 단청에 비해 내부 단청은 문양과 색채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채색이 비교적 잘 남아 비교적 보존도가 양호한 편이다. 내외부 모두 단청에 중첩 흔히 발견되었는데 선대와 후대 모두 얼금 단청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단청과 궁궐 양식을 통해 높은 위계의 건물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조선 왕실의 사당이었다고 단정짓기에는 그 차이 또한 함께 발견되고 있어 아직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월당과 비교를 해보자면 대체로 관월당이 전면의 폭은 한 90%, 그다음에 측면의 폭은 한 80여 %, 그다음에 높이도 한 87% 정도, 약간 작은 정도의 규모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있는 부재들도 대체로 한 8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부재가 조금 작습니다. 70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략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건물의 격식을 볼 때 그런 70에 있는 건물보다는 조금 격식이 낮은 수준의 사당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도 다시 도쿄에서 가마쿠라로 그 자리를 옮겨야 했던 관월당은 과정에서 일부 구조를 바꾼 흔적도 나타났다.
마루의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한국식 우물마루의 형식이지만 관월당의 원 부재와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게다가 해체 과정 중에 마루판 아래에서 1960년 7월 16일자 아사히 신문 조각이 발견됐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1930년대에 가마쿠라로 이축이 되면서 일부 구조가 바뀌었고 현지에서 한 차례 더 수리되면서 마루 자체가 교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반도를 떠나 바다를 건너 전 세계로 흩어진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유산은 관월당만이 아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총 24만 건이 넘는다. 그중 단 하나의 국가가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10만 점 이상의 문화재를 갖고 있다. 바로 일본이다.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장처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경매를 통해 구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때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선 해당 문화유산이 약탈이나 도난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됐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증인도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입증을 하더라도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정당한 방식으로 바다를 건넌 문화재도 많다. 관월당의 경우다. 그렇다면 관월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 반환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이는 고도건의 주지 사토 다카오 씨. 그는 정토종 사찰의 주지이자 대학 강단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이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2년 관월당을 고국인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환의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사실 예전에 한번 이게 그 반환이 추진이 됐던 유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부적으로 협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제 먼저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그게 한번 무산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 청취권도 그렇고 재단 쪽에서도 그렇고 혹시나 이게 한 번 더 무산이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 기간도 길고 그 관여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얘기가 아예 안 나갈 수는 없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저희처럼 이게 무산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0년 처음으로 환수 작업에 돌입했지만 악화된 한일 관계와 환수 협상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일본 우익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되었고 2019년 다시 환수의 뜻을 품었으나 이번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 다시 한번 무산되었다. 반복되는 환수 무산에도 사토 다카오 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었다. 韓国側からはお手紙とメールを数件いただいてます。でそのうち1件は手順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手順のドアン高校って言いましたかね、そこの歴史サークルの代表をやっているっていう高校生からお手紙をいただいて、でこの度の授業がこれは韓日両国の希望だ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書いてくださってました。そういうお手紙をいただけましたことは私にとって坊外の喜びであります。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사토 다카오시의 마음은 더 확고해졌다. 늦기 전 관월 땅을 반환할 것, 또한 단순한 문화재 반환으로 끝나지 않을 것. 그는 관월 땅의 반환에 대해 또 하나의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말한다. もうこれは一貫してその時ということではなく、私はもう一貫して申し上げてたのは文化財の帰還返還はそれただ返せばい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と。で返すという行為によってその、両者の関係が信頼がを醸成す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し、つまり関係を結び直すという行為でなければならない。でそしてもう一つは私やっぱり研究者ですから、このただ返すのではなくてそれを機会に、学術交流が起こ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た。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함께 실현할 이들을 수소문했고 2명의 한국인 교수가 그 진심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김백철 교수랑 저랑 이메일을 주고받고 김백철 교수는 사토 교수님과 연락을 주고받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당시 문화재청 지금 국가예산청 관계자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당시도 그런 명칭이었습니다만 재단하고 청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2명의 이제 김백철 교수와 제가 담당했던 것이죠. 2018년 12월에 처음으로 그때 사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2019년 3월에 제가 고토쿠이를 방문했을 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를 제자리에 돌려주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단순히 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유래와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양국의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를 진행해서 건물의 의미를 밝혀냈으면 하는 그 뜻에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양국 간의 새로운 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면서 향후 양국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 이와 같은 사토 교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토 교수의 의지에 따라 2019년 당시 문화재청으로 불리던 국가유산청에서는 학술 연구를 우선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또다시 환수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빛바랜 단청에서 조선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간 존재조차 희미했던 관월 땅의 역사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첫걸음이었다. 은바탕 은머리표가 된 거고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된 거가 얘는 갈비살 사이에 반바탕 갈비살 여기 거기다가 얘를 앉히고 세부 그 갈비살 사이에 얘를 그러니까 앉히고 저거는 얘를 요거 하나 모듈을 요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거기다가 또 붙여낸 거죠. 여기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왔으면 실이 여기부터 이제는 이건 뭐야? 이 소리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건축유산이 온전히 귀환한 것은 관월 땅이 처음이다. 그렇기에 준비해야 할 점도 챙겨야 할 점도 적지 않았다. 관월 땅이 있는 고도관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곳으로 관월 땅의 해체와 이동은 일본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었다. 現状変更をするには、この文化庁まで市県文化庁という形で申請が必要になります。ですから我々今回は修復のために、解体しますということを、文化庁に、一応お伝えをし、そしてその折これは韓国で、修復を行うので、その修復中に韓国政府あるいは国家遺産庁から、
何か寄贈の要請等あればそれは、高徳院としては応じるつもりだということは文化庁にはお伝えしてありました。その時の反応はどうだ。いや特段それに対しては、建物自体が何か日本の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特段大きな反対とかそういうこと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ただこういった非常にセンシティブな問題なのでどうぞ慎重に進められますようにということは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ました。 드디어 관월당의 귀환이 확실시된 순간이었다. 오랜 풍파를 겪은 목조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은 해체의 기술과 과정 하나하나 조심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일본 건축법상 일본 내 건축업 허가를 가진 이만이 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결국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 전문가들이 함께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 이 해체 작업을 이제 일본 쪽 현장 기술자분들이 맡으시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한국 전통 건축을 다루시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을까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쪽 전문가분들도 이제 자문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이제 현장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냥 자신의 업무로서 어떤 건물을 해체하는 조금은 기계적이고 식상한 작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토 교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그 건물 해체 이런 것들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흔히 말해서 좋은 마음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확산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게 된 이 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공간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저는 서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월당의 해체 작업은 또 다른 의미의 관계이자 인연이 형성되는 순간이었다.実はですね、自分が生まれたのがですね、この高徳院鎌倉大仏の近くでですね、もしかしたら鎌倉の地であったらこのまま歴史の片隅に埋もれてしまったものだったのかなっていう思いもあります。それがですね、佐藤住職の強い一念でですね、国や立場とかですね、こうやって一人一人がですね、関わる人が集まってきました。それが、その関わってきた方も関わるべき人で、偶然というよりかはですね、必然として集まってきたような気がしてます。 그렇게 3,400여 개의 기와와 1,100여 개의 목재 주출돌 하나까지 한일 양국의 손길 아래 정교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관월당에 해체하고 이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위치에 이 부재들이 이축이 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해체 전에 이 부재가 어디에 있었던 위치인지를 부재 인식표를 모든 부재에 기입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초석부터 기둥, 석가래, 기와, 기와는 몇백 장임에도 모든 기와에다가 자기 DNA 같은 일련 번호를 매긴 것입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부재 하나하나를 해체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재들을 이축을 할 때에도 원위치에다가 그 해당 부재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귀환을 위한 해체 과정은 그 정성과 수고로움만큼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고도건의 주지 사토 다카오 씨가 반환 비용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国会山庁はその移送の費用等々を準備なさるとまで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たけども、
それは私はもうお断りをいたしました。でやはり100年近く縁あってうちのお寺が管理させていただいたものですから、でそれをきちっとお返しするのはお寺の責任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寄贈がなされるまでは全て私たちの責任において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は最初から申し上げました。 이뿐만이 아니었다. 한일 간 문화유산 연구와 학생 교류를 위한 별도 기금을 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원가량을 마련해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관월 땅의 귀환은 그렇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진심과 노력이 하나 되어 박차를 가했다. 自分が考えていたよりかはですね、早く事業が始ま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かも、ここ何年かで急にペースが速くなったっていうような印象のものだ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関わる方々とかですね、この規模感とか何度か会議を出るにあたって、この事業の重大さを日に日に感じてですね、我々は記録を撮影するっていう立場にあったんですけども、記録をどうやって残すか、中途半端なできないなっていうような思いがですね、日に日に強くなってきて、それに対して日々熟考する日々を送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意味は私よりも後世の皆様が評価すべきこと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仏像1個に比べればこれを戻すというのは大変な時間と労力かかりますから、大変ではありますけども、それを成し得たっていうのはこれは私だけではなくて、多くの方々のお力添え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韓国の国家遺産庁国外所在文化遺産財団ですね、その方々ともう本当にある意味では事業仕事を超えた人間対人間のお付き合い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が、本当に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모든 준비를 마친 관월 땅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귀환 날이었다. 今計画しておりますのはこのお寺の由来を説明する、特に大仏像の、についての由来を説明する、資料館を作る予定なんですけども、その一角にはこの観月堂のことも伝えるコーナーを設けたいと思っています。でそしてもう本当に私にとって感激いたしましたのは、この日本側も今回の事業に関わってくださった大工さん、そして訓場のために走り回ってくれた倉庫会社さん、皆さんがこの事業に関われたことが誇りだ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でそれだけに私たちはもう本当にその方々に感謝で、韓日両国、この事業に関わってくださった方々のやっぱりお名前を刻むプレートみたいなものをやっぱりその資料館の一角には用意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実は船が港から出る場面を取材しよう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運送会社との連絡のトラブルで船が実は我々が
港で待っていたよりも3時間ぐらい早く出港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でしかしながらどうしてもやっぱり船が日本を離れるところを撮りたいなと思いまして、その日のうちに、九州まで行きまして、下関の関門海峡で、1日船が通過するのを待って、結局だいぶちょっと時間調整をして夜の20時過ぎ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船が通過するのをずっと待ってですね、そこで最後に日本から、釜山に行くのを見送ったというところが印象に残ってます。はい。그렇게 100년의 시간을 돌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관월당은 다시 하나의 온전한 사당의 형태로 갖춰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아쉽게도 이 관월당 우물이 언제 어떻게 뜯겨져 가지고 추정을 할 뿐이죠. 한국에서 건너가고 어느 시기쯤 갔다 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곳에 있던 것을 해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다만 국내 여러 자료라든가 또는 이 건축사 쪽으로 이 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 단청적인 요소, 부재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한다면 최소 어느 지역에 있었던 또는 어느 용도로 썼던 이런 것은 좀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곳에다가 저희가 복원을 해서 국민들이 직접 그 반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다한 목표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존중의 마음으로 완주해낸 관월당의 귀환.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이기에 더욱 뜻깊은 여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전 세계에 남아있는 역사의 조각들이, 잃어버린 기억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월당의 귀환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